이 안구를 둘러싸서 이렇게 지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가 이렇게 차 있다가 밑에가 이만큼 비었어요. 그럼 위에 있는 지방이 좀 이렇게 내려갈 수 있죠.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에가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가 좀 비죠. 위에 있는 지방이 밑으로 좀 이동하면서 위에가 좀 이렇게 비일 수 있어요. 눈 위가 빈다는 거는 위에가 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 위가 좀 꺼져 보인다.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은 있다 이거죠.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눈밑지방 재배치 후 부작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 후 많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고 나서 눈 위가 꺼지고 눈매가 함몰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가능은 해요. 가능성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눈밑지방이라는 게 이제 안화 안에 이렇게 지방이 있잖아요. 그리고 안구가 있고 안구 밑에 이렇게 있는 거죠. 눈밑지방이. 근데 이 상태에서 눈밑지방 재배치라는 거는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눈밑지방이 그만큼 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눈밑지방이 비면 안구는 어떻게 될까요? 공간이 넓어진 것 같기 때문에 속으로 이렇게 가라앉는 거예요. 더 그만큼이 내려갈 수 있죠. 안구 자체가. 이론적인 얘기긴 해요. 뭐 그렇다고 막 이만큼 비고 이만큼 내려가진 않지만 아주 미세하게라도 눈밑지방이 간 만큼 이게 조금 내려갈 수는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밑에가 공간이 비어요. 그러면 이 안구 주변에 그 안와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밑에가 비면 위에가 그만큼 이렇게 밑으로 가요. 위에 있는 지방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화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안구를 둘러싸서 이렇게 지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가 이렇게 차 있다가 밑에가 이만큼 비었어요. 그럼 위에 있는 지방이 좀 이렇게 내려갈 수 있죠.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에가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가 좀 비죠. 위에 있는 지방이 밑으로 좀 이동하면서 위에가 좀 이렇게 비일 수 있어요. 눈 위가 빈다는 거는 위에가 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 위가 좀 꺼져 보인다.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은 있다 이거죠. 이거 눈밑지방 재배치랑은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이게 안구가 막 엄청 들어가고 이러기는 힘들어요. 그렇게 많이 지방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위에 있는 지방이 조금 밑으로 약간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있죠. 안구가 막 움직인다기보다는. 그래서 지방이 좀 이동을 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다. 안구가 함몰되기는 사실은 쉽진 않아요. 지방을 얼만큼을 줄이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쉽지 않고 눈 위가 약간 들어가는 일은 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거를 안 생기게 할 수 있느냐? 안 생기게 좀 해볼 수도 있죠. 재배치를 하고 나서 이게 밀려 나올 부분을 최대한 막아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방 주머니를 싸고 있는 경막이라는 거를 튼튼하게 딱 강화를 해가지고 이게 밀리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재배치를 할 지방도 일부 내리긴 했지만 나머지는 경막 강화를 통해서 이 불룩한 거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불룩했어요. 눈밑지방이. 이 불룩한 거를 그냥 다 내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내리지만 일부는 경막을 강화를 시켜서 넣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게 위에 있는 게 밑으로 내려오기는 힘들죠. 오히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밑에가 불룩한데 위에가 꺼져 있어요. 그냥 수술하기 전에 그런 분들에 있어서 밑에를 강화를 하면서 이렇게 딱 맞춰주면 오히려 위쪽에 꺼졌던 부분이 살짝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모양이 더 좋아지죠. 위에 꺼지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이제 위에가 좀 채워지면서 위에가 채워지면 눈이 꺼질 때 비해서 눈 뜨는 게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좀 더 또렷해지고 위에가 좀 볼록해지고 이러면서 전반적인 눈의 느낌이 좋아지는. 그러면서 나 수술했는데 눈이 커졌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안화 지방이라는 게 위아래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돌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위쪽과 아래쪽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눈밑지방 재배치를 했는데 위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오늘 눈밑지방 재배치의 부작용이라서 두 가지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는 정말 흔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에 생기는 건데 그래도 생겼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왜 생기는지에 대한 어떤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지 이 두 가지가 항상 생깁니다 이 뜻이 아니에요. 거의 안 생겨요. 진짜 저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수술한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무슨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꺼진 걸 해결하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정도도 아니에요. 이거는 눈밑은 그냥 눈밑에 대해서 수술을 하는 거죠. 근데 하고 봤더니 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정도지
내가 위에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밑에를 해서 위에를 한번 좋게 해보겠다. 이거는 좀 어렵죠. 그런 것까지는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눈밑 지방 재배치 후에 눈밑이 좀 당겨 보이면서 애교살이 사라졌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저도 이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사실 수술하면서 그런 일이 별로 경험이 없어서. 근데 이제 실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재배치를 하거나 이럴 때 이걸 당겨서 이렇게 밑에 고정을 하잖아요. 경막이든 지방이든 당겨가지고 고정을 한다고요. 근데 뭐 지방을 고정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경막을 이렇게 당겨서 고정을 할 때 경막이 앞쪽을 따라서 이렇게 건판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구조다 보니까 이 경막을 이렇게 강화한다고 당겼을 때 이게 좀 밑으로 당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약간 당겨지다 보니까 이 눈매 자체가 약간 밑으로 이렇게 좀 내려가는, 약간 밑트임을 한 것 같이 약간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 들고, 또 이거를 밑으로 내리다 보니까 당연히 애교살이 이렇게 눌리면서 애교가 이렇게 사라지는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 분들 보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밀었을 때 약간 살짝 걸리는 느낌.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걸리는 느낌 별로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약간 내려가는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왜 그럴까 생각을 했더니, 그럼 그 정도로 경막을 이렇게 단단하게 내린 정도가 아닌데, 우리가 이제 근육을, 눈물꼬랑 인대를 풀 때 이게 근육을 이렇게 띄잖아요. 띄었다가 다시 붙일 때 이걸 이제 붙인다고 붙이는데 약간 밑으로 해서 당겨서 붙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약간 밑으로 당겨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좀 밑으로 이게 근육이 당겨지니까, 애교살은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당겨지니까 근육도 좀, 그러니까 애교살이 평평해지면서 밑으로 약간 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제가 뭐 그 수술을 한 사람은 아니니까 이게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추측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그런 이유라면 다시 여는 거죠. 이렇게 밑으로 당겨져 있는 그런 구조들을 뭔진 모르지만 일단 열어서 하나씩 분리를 시키면서 원상복구를 시키는 거죠. 원래 위치대로 하나하나 다. 그래서 이게 당겨지는 느낌이 없이 이렇게 부드럽게 잘 움직이는 구조로 다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당겨지는 느낌이 없게만 딱 재배치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재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지방을 없애는 분들도 있고, 완전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느낌이 너무 심하고 내가 이렇게 할 때 눈을 올릴 때 뭐 딸려가지 않으면서 너무 이게 뭐 시리고 뭐 불편함이 심하다, 이런 정도가 되면 이제 그거는 재수술을 통해서 유착을 풀어주면서 뭔가 이렇게 구축된 부분들을 풀어서 한번 맞춰볼 만은 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내가 수술한 지 뭐 오래된 건 아니야. 한 6개월 됐다 그러면 시간을 더 들여서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손으로 좀 이렇게 위로 좀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올리면서 마사지를 좀 하면서 뭔가 이렇게 더 좀 풀리도록 하는 거죠, 계속. 뭐 그런 방법을 쓰면서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눈밑이 당기는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수술을 할 때는 이렇게 열은 상태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경막을 강화하고 할 때 이 밑에 눈꺼풀을 이렇게 당겨봐요. 저항이 있는지 이런 걸 체크를 좀 하면서 수술을 하거든요. 다 당겨 놓고 나서도 밑으로는 당겼지만 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잘 움직이는지 뭐 이런 거를 좀 본다고요. 뭐 그런 거를 해서 그런지 이런 일은 사실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할 때 이게 올라가는 거가 뭔가 약간 제한이 있을 정도가 되면 이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눈밑 지방 재배치의 부작용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뭐 흔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간혹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